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경아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FB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FBI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많이 들어보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FBI 하면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 정보가 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FBI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인지는 잘 자세하게 모르실 텐데,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FBI는 이제 연방 범죄를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방 범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찰에서 내지는 스테이트 폴리스 네. 수준에서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쪽 뉴저지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도망가가지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아. 주 정부들 간에 주 네, 경찰들 간에 공정한 협조가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필요성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911 네. 이후에 대테러 업무가 이제 가장 그 우선시되는 그런 업무가 되었죠. 해외 정보 활동도 하고요, 사이버 범죄 수사도 하고, 이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 인권 보호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제 범죄, 지능 범죄, 또 일부 이제 폭력 관련된 범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애매하긴 해요. 경찰들도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정확하게 뭐 그들의 세계에서는 구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 같은 일인데 왜 따로따로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로컬 폴리스 같은 음.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보는 이제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예방 활동을 주로 하죠. 순찰을 하면서 이게 뭐 또 112 신고를 받으면 911이죠. 그렇죠, 그렇죠. 911 신고를 받으면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출동해서 이렇게 뭐 확인하고, 뭐 때로는 뭐 필요하면 체포도 하고 뭐 하지만, 근데 이제 범죄가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다든지 강도가 발생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prosecutor's office, 그러니까 이제 검사실, 지방 검사죠. 검사실에서 수사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구분해야 될 점은, 그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 검사실에는 인스펙터들이 있습니다. 다 경찰관들이고요. 수사관들이죠. 그 그렇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거나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수사 결과물을 이제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네. CSI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항상 경찰이 수사는 다 하고 조사하고 오고 그 검사한테 약간 반협박조로 기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FBI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BI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자잘한 사건들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전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범죄들, 예를 들면 마약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트가 여러 주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보도 같이 필요한 경우들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범죄들이 많으니까, 또는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또 해외에 많은 이제 그 루트들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또 뭐 이제 그런 쪽에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한번 봐주세요. 맞는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같이 총교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경찰이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죠. 근데 FBI는 혹시나 이게 어떤 해외 조직에서 사주를 받아서 한 게 아닐까라는 조사 차원에서 FBI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우리 FBI 거니까 경찰 오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각 분야에서 이게 좀 광범위하게 조사할 부분은 FBI가 담당하고, 그 지역에 뭔가 할 거는 경찰이 하고, 그러니까 검사와 FBI와 경찰이 서로 이렇게 연계돼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A+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인신매매라든지 뭐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범죄들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국제적인 범죄, 뭐 마약, 또는 대테러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스케일이 그냥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국제적인 사건, 또는
이제 각 주 여러 주를 이제 뭐 아우르는 그런 그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감당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FBI 활동 감시 감독 기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BI의 어떤 독립성 내지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FBI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 또 어떤 특별한 수사 사건이 있으면 수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수사를 끝내고 나면 그 수사물은 당연히 이제 기소가 되든지 하게 되면 법원에서 네. 이제 유무죄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그 견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법무부 장관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은 FBI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하죠.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에 있는 이제 어토니 제너럴, 이제 우리 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지휘 감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만 수사가 끝나게 되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종결된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고 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수사가 끝나고 나서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정부 또는 어떤 정치인의 어떤 간섭이나 아니면 압력이나 내지는 은유적인 어떤 그런 강압조차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독립성을 보장하다 보면 FBI가 굉장히 막강한 단체가 세력이 되니까 그걸 견제를 의회에서 하는 거군요. 네네. 예산을 가지고. 네네. 예산과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인사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국장은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지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예, 대통령이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이제 주안점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점은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치 세력과 얼마나 가까우냐. 가까우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죠. 아, 그런가요? 아무튼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러네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개념은 좀, 한국의 FBI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죠. 한국은. 약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한국은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크기 정도, 규모 정도가 어찌 보면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주보다도 작죠, 사실.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방 수사라고 하는 것, 연방 수사국의 필요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어떤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순히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 수사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경찰청에 있는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뭐 FBI와 비슷한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청도 또 나름 지금 이제 일부 수사를 아직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현재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게 FBI처럼 경찰과 어느 정도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으나 미국의 연방이라는 개념은 미국에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방 차원의 어떤 수사를 하는 FBI 개념을 이렇게 완전히 1대1로 뭐 비교할 만한 기구가 한국에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FBI의 이제 독립성, 이런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를 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쵸. 그 수사 주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요즘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어떤 독립성이 조금 훼손이 된 게 아닌가라는 고 볼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FBI 얘기를 더 좀 마무리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정보 활동도 있잖아요. 정보 활동은 또 이제 미국 국가정보실이라고 하는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제 그 기관인데, 따로 있군요, 정보국이란 게.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또 그쪽에 이제 감독을 좀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아주 공고한 그 독립성을 이제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FBI는 저 수사뿐만 아니라 정말 정보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독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만한 곳이긴 하죠. 네네. 네. 재임 기간, 국장의 재임 기간이 되게 길죠. 초대 후보 국장 같은 경우는 48년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1924년부터 와, 엄청나네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야. 그 어마어마했죠. 여러 대통령들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한 후에 1972년에는 이제 앞으로 국장을 임명을 할 때는 상원 청문회를 거치자. 그리고 임기는 10년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년 임기를 다 채운 국장은 제 기억으로는 1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도 중간에 이제 뭐 바뀌기도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청문회 이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정치 권력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한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먼저 법무부 얘기를 해보면요. 한국의 법무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한국은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죠. 그렇죠. 측근이 이제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져 있고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이제 인사검증 부분을 이제 법무부에 맡기겠다라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검찰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막강한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을 시키겠죠. 검찰을 시키고.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 사람의 그 전부 그 내막을 알아. 그러면 누구나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 민정수석실이라는 거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없애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인사검증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 법무장관이 거의 뭐 제2의 권력을 대통령 다음으로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좀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FBI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FB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FBI도 물론 이제 인사 검증에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임명을 할 때에 이제 여러 부처에 1차적인 검증을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BI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직자윤리국 OGE라고 하고요. 국세청 IRS, 의회의 회계감사원 GAO 등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1차적인 검증을 합니다. FB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과 납세, 뭐 재산, 마약, 성추문, 뭐 그 외에 나머지 행실들을 총망라한 이제 국가안보직위 질문서라는 것을 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 후에 대면 조사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기소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막강한 기관이잖아요. 권력 중에 하나죠. 네네. 네. 수사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계속 수사의 그렇죠. 주체로서 뭐 수사를 지휘도 하고 뭐 했었지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기소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설정 이제 정해진 그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저 혼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법무부에 지금 이제 인사검증단에 있는 이제 조사관이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사람 아니면 뭐 장관이 될 사람 이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러서 이거 보세요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라 이게 조사와 수사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그동안 정말 참 잘 공평하게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수사를 잘 해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또 신뢰가 더 많이 가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런 식의 수사를 또 많이 해왔던 것도 또한 사실인데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합격으로 정해놓고 갈 수 있고 아닌 사람들은 뭐 불합격으로 정해놓고 이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맞아요.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여러 부처의 내지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결정을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은 지금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는 곳 지금 하나가 옛날 지금 없앴으니까 민정수석실 없앴으니까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라는 그래서 FBI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건 말씀하셨듯이 FBI는 미국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기관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외에 인사검증을 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권력이 좀 분산돼 있는 건데 한국은 한 군데에 몰려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에 이런 걸 두면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의 장관의 인사검증을 한 후 굳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들은 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설사 장관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모든 권력들을 장악할 수 있고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이 전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뭐 저희가 소설을 쓰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법무부 안에 이런 인사검증기관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듯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법무부에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조직법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사 절차에 관련된 이런 뭐 행정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 있지 않고요. 그러네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조항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한 거죠. 우선은 위법이군요. 법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렇죠.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제 넘어서겠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헌이니 내지는 뭐 탄핵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행령이 이거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 못될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시행령으로 가는 게 좀 있던데. 자. 종족수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인사 검증하는 거에 대한 논리를 내세우는 거. 미국 봐라. FBI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FBI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또 예. 정치적인 중립에서 조금 요즘에 훼손되는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고 있죠. 전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꼭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바꿨습니다. 행안부에 지금 경찰국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조직법 상에 없는 업무를 집어넣겠다. 시행령을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여기도 시행령이 들어가는군요. 이것도 행안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박종철 고문 사건 이후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이제 개정을 경찰청이 이제 독립되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 권력이 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인권을 너무 유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치안 업무에서 손을 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찰청법으로 이제 제정이 된 것이고 그게 90년대였죠. 네네. 1991년도에 경찰청법 제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현행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역시 이마저도 경찰청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안부 안에 그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네네. 지금. 그래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 물론 이제 그 경찰국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경찰국에서 하는 기능과 똑같은 그런 인사, 감찰, 뭐 예산, 뭐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권력이 이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막강해졌기 때문에 견제할 어떤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첫 번째고요. 검수완박은 아니죠, 어쨌든. 네. 뭐 지금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어쨌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그렇죠. 왜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없느냐? 경찰국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이런 멘트를 누군가 하셨더라고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에도 검찰국이 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의아했어요. 네. 어느 조직은 더 독립성이 더 필요하고 어느 조직은 덜 필요하고 그런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발상 자체와 이 프레임 자체가 뭔가 의도성이 진하게 풍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사실 반발을 했었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랬었죠. 또 지금 대통령이 또 되신 분께서 그래갖고 식물 검찰총장이냐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식물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왔었죠. 나왔었죠. 근데 지금 또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고 있죠.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이제 말하자면 인사뿐만 아니라 지휘, 감찰, 징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인사를 벗어나서 이제 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느냐, 내가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경찰청장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장관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논리가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국 FBI도 그렇게 하는데 또는 법무부의 검찰국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같은 약간 비슷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좀 뭐 옆집에 벤츠를 샀으면 나도 벤츠를 사야 되고
옆집에서 뭐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우리도 강아지를 데려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설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FBI를 법무부 산하에다 두고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FBI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리고 그쵸.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를 대는 그 이유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끄집어 와서 그걸 이유로 변명으로 대고는 있는데 충분하지 않죠. 사실 FBI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단순 보면 비교할 수 단순하게 있는 비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저는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거꾸로 오히려 생각할 수 있죠. 검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면 예, 그걸 견제할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라는 걸 두고 하는 거겠죠. 거꾸로 제가 하고 생각한다면. 싶었던 말이에요. 너무 잘 그죠. 이해하고 근데 그걸 계세요. 갖다가 네. 법무부에 있는데 왜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두면 안 되라고 하는 건 경찰국은 얼마든지 검찰이라는 조직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굳이 네,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겠다는 건 그 대통령께서 조금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일일이 다 그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행안부에 있는 경찰국장 한 명 불러서 자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세요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그러니까 그 한 대통령의 모든 그 좀 이걸 좀 편하게 하고자 이 오래된 경찰 조직에 그 정치 중립성 네. 그런 것들을 다 훼손하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네. 현재 경찰 현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교수님처럼 네. 이렇게 전직이죠. 전직 네. 몸담고 계셨던 분들까지 네. 이게 붕괴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고 아주 객관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네. 이거는 정말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켜내고 그쵸. 그리고 인권을 얼마나 더 잘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 물론 뭐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비해서 더 비대해진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견제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느냐. 그렇죠. 그 견제를 왜 권력에서 하겠다고 하느냐. 맞아요. 그것은 견제를 빙자한 어떤 지위 내지는 통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견제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경찰위원회가 있고요. 경찰 내부적으로 또 인권위원회도 있고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도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시민감찰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감시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도 검찰도 어떤 조직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돼. 우리의 권한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더욱더 떳떳하게 더욱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어떤 수사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오게 되면 그 비판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위원회, 만약에 그 위원회로 부족하다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권한을 충분히 주어주고, 왜냐하면 감시를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정보를 차단해버리면 이제 뭐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권한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이 위원회나 어떤 시민 옴부드스만 뭐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뭐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징계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맞아요. 이것을 권력에 더 가깝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행이다. 그렇죠.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국에서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경찰이 정말 성장하고 시민에 위해서 정말 뛰는 그런 부서가 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두어야 하지. 이거를 권력이 쥐고 내가 키워줄게. 이런 걸로는 절대 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쇠퇴하게끔 만드는 일이다.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발의 일인 게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이제 들어서면 어떤 이제 그 위에 행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저 사람 수사해라고 하면 지목을 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사람은 수사하지 마라고 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이게 법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가장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과연 될지. 근데 설치는 되겠죠. 느낌은 어떠세요? 전망을 해보자면 뭐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테고요. 근데 어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이제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겠네요. 꼭 반드시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쵸.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길로 가자고 그 정부니까요.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범죄 이야기에서는 FBI를 비롯해서 한국의 요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기관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었습니다.